사랑. 여러분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걸 도와달라 라는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다룰 사건은 사람의 사랑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야기 시게루. 1950년 1월 10일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트럭 운전사로 취업하면서부터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등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물론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는데요. 30대 무렵 그는 트럭 운전으로 번 돈으로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차렸고 자신의 술집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타케 마유미라는 인물로 야기와는 무려 17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당시 일본 경제는 호황이었기에 야기의 술집은 늘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술집에서 번 돈으로 이자카야나 노래방 등 여러 점포를 늘리기 시작했고 애인인 마유미는 이 중 한 술집을 맡아 경영하는 등 야기와 마유미는 애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관계였죠. 한편 야기의 술집 직원 중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왔던 필리핀 출신 여성 아나리에 사토 카와무라라는 인물로 그녀 역시도 육체관계는 물론 야기의 술집 하나를 대신 경영하는 등 이 두 사람 역시도 애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관계였죠. 그리고 야기의 애인은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모리타 타카코라는 인물은 야기와 12살가량 나이 차이가 있었고 그녀의 경우 가게를 대신 경영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야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의 존재는 앞서 말씀드린 두 여성도 알고 있었기에 이 세 명의 여성은 야기가 다른 직원들과 사귀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였죠. 참고로 그럼 야기는 미혼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는 아내가 따로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두 아들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런 게 가능한가 싶긴 합니다만 그를 지속적으로 취재한 한 기자에 따르면 야기는 사람을 홀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물론 그러다가도 갑자기 자신의 속내를 밝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등 비단 여성 외에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호감을 쉽게 사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사업수완이 뛰어난 불륜남입니다만 이 남자는 향후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1985년의 어느 날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야기의 가게에 한 손님이 방문합니다. 그는 시골에서 상경해 홀로 살던 사토 슈이치라는 인물로 사장인 야기는 그의 접대 담당으로 당시 18세였던 자신의 애인인 타케 마유미를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유미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사토는 그녀에게 빠져 정신없이 술을 주문했고 가게를 나설 무렵 계산서엔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요. 술을 마셨지만 돈이 부족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토는 당황한 듯 지갑을 만지작거렸고 그 순간 가게의 사장인 야기가 나타나 외상으로 해두시죠 라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토는 야기에게 감사를 표한 뒤 그대로 귀가했죠. 이는 언뜻 보기엔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 행위였지만 사실 야기에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토는 휴일마다 야기의 가게에 들리기 시작했고 한눈에 반한 마유미에게 빠져 점점 외상값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외상값이 300만 엔을 넘어가는 시점이 되자 야기는 아예 가게가 있는 혼조시로 이사하시는 건 어때요? 집도 일자리도 소개시켜드릴게요 라는 제안을 했고 사토는 야기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개받은 철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출입이 빈번해지자 외상값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전부 야기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야기는 사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요즘 가게 필리핀 댄서의 장기 체류 비자 때문에 복잡하네요. 사토 씨가 위장 결혼을 해주면 딱 해결될 것 같은데 만약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이혼한 다음 나중에 마유미랑 결혼하셔도 되고요. 사토는 외상값 건도 있고 집도 일자리도 소개받은 상태였던 데다 무엇보다 자기가 한눈에 반한 마유미와 결혼할 수 있다는 제안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 12월 사토는 앞서 말씀드린 필리핀 출신의 아나리에 사토 카와무라와 혼인신고를 제출했고 마유미와의 장래를 위해 라는 이유로 대량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들의 목적은 아나리의 장기비자 취득
그리고 생명보험을 노린 보험 사기였던 것입니다. 결혼 이후 사토오는 낮에는 철공소에서 밤에는 파친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후 일을 끝마친 후엔 야기의 가게에서 독한 술을 마시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토오는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기는 이런 방식으로 사토오의 건강을 망가뜨려 자연스럽게 사망하거나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토오는 이런 힘든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음에도 어째서인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야기는 마유미를 시켜 니코틴을 넣은 커피를 술에 섞어 사토오에게 매일같이 먹였지만 반년이 지나도 사토오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야기는 나가노현의 한 산속에서 투구꽃을 채취한 뒤 마유미를 시켜 손수 만든 요리라며 만두에 섞어 사토오에게 줬고, 이를 먹은 사토오는 점점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투구꽃은 맹독성 물질인 아코니틴이 들어있어 신경마비,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독초라고 합니다. 이후 1995년 6월 3일 방에 알아누운 사토오를 걱정하는 척하며 마유미가 그의 방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는 잘 챙겨서 하셔야죠 라며 팥빵을 건넸는데요. 문제는 이 팥빵 역시 투구꽃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점이죠. 결국 치사량 이상의 독을 섭취한 사토오는 사망하게 되었고, 야기는 시신을 운반해 도네가와 강에 유기했습니다. 시신 유기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 야기의 애인이자 피해자 사토오의 호적상 아내인 아나리에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고, 며칠 뒤 강 하류에서 사토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이를 익사로 판단했고 사토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야기는 3년 반에 걸친 계획범죄 끝에 생명보험금 3억엔을 손에 넣었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부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죠. 다만 이 대부업체는 실적이 영 좋지 않았고 야기 본인의 주식 투자 실패 등도 겹쳐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기가 선택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보험 사기였죠. 당시 그가 타겟으로 잡은 것은 파친코점에서 일하던 모리타 아키라, 그리고 도색공으로 일하던 카하무라 후짐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상경한 시골 출신의 독신 남성이었고, 야기는 첫 번째 보험 사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대량의 외상값을 달아둔 뒤 모리타에겐 공범인 타카코, 카하무라에겐 필리핀 출신의 아나리에를 결혼시킨 뒤 철공소와 파친코 가게에서 일하도록 일자리를 주선했죠. 그리고는 이들 앞으로 총 12억엔의 생명보험을 가입시켰는데요. 다만 첫 번째 사건과 달리 투구꽃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투구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투구꽃을 이용한 독살은 과거부터 빈번했다 보니 1차 범행 땐 운이 좋아 걸리지 않았을 뿐 발각될 위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야기는 이번엔 건강보조식품의 내용물을 감기약으로 바꿔치기 한 후 이를 술과 함께 하루에 20개 정도씩 먹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술집에서 이들에게 마시게 한 술은 알코올 도수 96% 이상의 보드카였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자 당연히 두 사람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1999년 5월 29일 모리타 씨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망 당시 그의 체중은 고작 40kg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홀로 남은 카하무라는 이대로 가다간 진짜 죽겠다 라고 생각, 잠옷 차림으로 인근 병원으로 달려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급성 간부전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평소 먹던 건강보조식품과 술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죠. 경찰은 우선 화장 직전이었던 모리타 씨의 시신을 회수해 부검을 진행했지만 사인이 감기약 섭취 때문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야기는 비록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체포할 수 없었고, 이에 자신이 체포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야기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가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입장료로 3,000엔에서 6,000엔 정도를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그는 총 203회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총 1,500만엔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본인의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노래를 부르거나 에어건을 쏘는 퍼포먼스는 물론 킥보드를 타고 실내를 활보하는 등의 기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를 취재한 기자는 야기 극장이었다, 거의 디너쇼 수준이었다 라는 의견을 남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 역시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2000년 3월 24일 경찰은 야기 그리고 공범인 애인 세 여성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죄목은 즉 이들이 피해자들과 결혼할 때 작성한 혼인신고서가 사실상 위장결혼이었기에 성립할 수 있었던 죄로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야기는 연행 당시 기자들에게 곧바로 석방될 테니 돌아오면 다시 기자회견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실실 웃으며 경찰에 끌려갔다고 하네요. 이후 보험살인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고 그러던 와중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납니다. 증인이란 바로 공범이자 야기의 애인이었던 마유미였습니다. 그녀는 체포 이후 쭉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어느 날 야기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엔 혼자 다 뒤집었으면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해줄게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동안 야기의 수법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그녀였기에 마유미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야기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그녀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야기와 다른 공범들은 재판에 기소됩니다. 2002년 10월 1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냉혹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으며 유례가 없는 교묘하고 악랄한 범행이다. 거듭된 유료 기자회견에서 허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야기는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공범인 타케 마유미는 무기징역, 아나리에는 징역 15년을 받은 후 2015년 필리핀으로 귀국했으며 모리타는 2009년 감옥에서 병사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만 이 인간은 사형 판결 확정 이후에도 굉장히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재심 청구 사형 기피라는 방법이었는데요. 보통 재심 청구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은 사형 집행이 미뤄지기 때문에 이런 법의 빈틈을 이용해 재심을 신청한 것이죠. 그리고 2016년 11월 28일 재심이 기각되자 그는 허겁지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재심 청구를 신청했고 이 재심 청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의 사형은 여전히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접견 권리 시간 등을 구실로 국가와 구치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2명을 살해해 보험 사기를 벌였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보니 일본 네티즌들 역시도 이런 인간을 살려둘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견을 피력하곤 합니다. 또한 야기와 본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 그의 면회는 가지 않으며 언론 취재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악마가 환생한 것 같은 인간입니다. 3명의 여성을 거느리며 교묘한 보험 사기를 벌인 살인마.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사였습니다.